안녕하십니까. 김영표의 김영사입니다. 성공적인 하반기 학습 전략, 그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입니다. 그쵸? 얼마가 안 남았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대로 좋은 결과를 수학하지 못하신다면 너무 억울하죠? 하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시험 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공략해서 최고의 성과를, 본인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제가 몇 가지 꼭지로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전략은요, 반드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한 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꼭지를 뽑아봤습니다. 몇 가지 꼭지인데 아마 여러분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별표 치고 그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반기를 성공해야 되냐? 첫 번째, 포지셔닝이라고 썼으면 포지셔닝. 제가 뭐라 썼죠? 자신의 현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자. 지피지기 백전불태. 무슨 말인가 하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죠. 하반기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자기의 위치도 모른 채 옆에 친구, 앞에 친구, 뒤에 친구가 하면 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학습 방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전략을요. 내 위치를 잘 파악하세요. 학원에서 보는 시험, 모의고사, 위클리, 먼슬리 모든 시험들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를 잘 분석하세요. 아, 내가 현 이 상태구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정도, 단기적으로 이 정도 목표, 중기적으로 이 정도 목표,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 그래서 내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누가 그 책 본다고 나도 그 책 봐야 될 필요 없어요. 자기 실력을 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특히 실력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가 파악이 안 돼 있었으면 정말 계획을 세우기 힘듭니다. 자기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파악해야 되죠. 하위권 학생이 상위권 학생이 옆에서 하위권 학생을 보고 따라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상위권 학생이 자기를 중하위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진장, 그렇죠? 이것저것 닥친 대로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서 달리시는 모습을 멈춰서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차후에 하반기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막연하게 불안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어떤가? 특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상위권은요, 점수가 자기의 위치가 아닙니다. 자, 중위권까지는 점수가 내 위치일 수 있어요. 상위권부터는 점수가 위치가 아니고요. 어느 문제들에 내가 취약한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도 중위권하고는 달라요. 상위권은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어문, 논독으로 나누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어휘 파트에서는 어디가 약한지, 내가 구동사가 약한지, 수거가 약한지, 고급 어휘가 약한지, 아니면 생활영어적인 그런 부분,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돼요. 또 논리에서는 작문 논리가 약한지, 아니면 GRE형 논리 추론이 약한지, 아니면 논리에 나오는 고급 어휘들이 약한지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독해도요. 그냥 독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상위권은. 독해에서 제목 문제가 약한지, 아니면 주제 문제가 약한지, 추론 문제가 약한지, 아니면 좀 더 유형별의 주제별로 보면 나는 철학, 경제 이렇게 어떤 내가 취약한 지문에 주제별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세요. 자기를 파악한 다음에. 그 파악한 걸 가지고 향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예를 들었지만 중위권 중위대로 있죠. 중위권은 어문, 논독 중에서 특히 어휘하고 그렇죠. 이쪽을 강하게 잡아놓으시면 논리와 독해가 올겠죠. 어쨌든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그렇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지만 계획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Select and Focus요. 목표 대학, 지원학과, 그 다음에 전형 분석. 여러분 어떻게 택하실래요? 좁고 깊게 갈래요? 넓고 얕게 갈래요? 많은 학생들이 자꾸 넓고 얕은 거를 택하는데 넓고 얕은 것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집중적으로 그렇죠? 전형을 분석하셔서 같은 전형을 가지고 있는, 같은 모집 유형을 가지고 있는, 같은 문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중하위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중적으로 내가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 특히 공인영어도 하고 편입영어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전공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펼쳐졌어요.
다 하나를 끊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편입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전형을 넓히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또 합격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면 실패한 수험생이에요. 아무리 아는 게 편협해도요. 한 학교에 붙으면 성공한 수험생입니다. 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카토닉. 그렇죠. 제 강좌 이름을 쓴 이유는요. 적어도 여러분이 편입영어를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어휘는 마치 적진에 나가는 병사의 탄약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적중률이 좋으면 못합니까? 명중률이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이 뭐예요? 총알이 3발뿐이 없는데 적은 20명이 오는데 총알이 4발뿐이 없는데 20명이 오는 적을 4발로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총알이 많다면 탄약이요. 적이 20명이 오는데 총알이 200발, 300발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유 있게 적중률이 조금 낮아도 맞힐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어휘학습은 전투에 나가는 병사에게는 탄약, 실탄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많은 말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휘학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뭐 이과는 이공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휘를 안 외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공계도 당연히 어휘를 많이 외우시는 게 좋죠. 다만 문과보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더 못 외우는 거지 안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카토닉 강좌를 선전하는 거서 좀 미안하긴 한데 BGM,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계속 강의를 반복해 들으세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강의 환경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져서요. 필기 안 해도 돼요. 계속 뭡니까? 그렇죠? 전제 실패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계속 오래 시험 보기 전까지만 음악 끊으세요. 그렇죠? 음악 끊고 멜론, 벅스 다 끊고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어휘 강좌를 눈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계속 어휘 강좌를 들으면서 익숙해지고 그 단어들의 유래를 알게 되고 그렇죠. 보카토닉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 없이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기획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음악 댄스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단권화 시키고 속어법 하는 겁니다. 단권화와 속어법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적어도 보카토닉, 기본, 응용, 심화, 그 다음에 이디엄 토닉까지 두세 번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한 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한 권 만드시냐면요. 지우는 거예요. 그냥 책 보면서. 책은 나중에 지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쭉 보면서 아는 것 같다. 그럼 매직으로 지워버리세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웠는데 못 지운 게 있다. 다시 처음부터 지우세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안 외워진 단어만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 모아놓은 단어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기 직전에 단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고 하면 된다고요. 그것만 여러 번 보시고 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그죠? 생소한 단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속어법과 단권화, 네임펜과 매직으로 지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외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지만요.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죠. 적어도 제가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하신 다음에 지워지면 정말 잘 지워집니다. 그럼 어떤 책이든지 사가지고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못 지운 단어만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전에. 오케이? 그래서 어휘는 속어법과 단권화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휘학습은 편입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지막 문을 닫는 날까지 어휘학습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컴과 리딩이라는 단어를 써드렸는데요. 연습은 실전처럼. 그렇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No. 실전은 실전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요. 후반부에서 특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부분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논리 독해형이라고 그래요. 이 논리 독해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요즘에 섞이는 분위기예요. 독해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논리 문제는 점점 독해처럼 길어지는 게 많아지고요. 그래서 왜 실전을 연습해야 되냐면은 계속 그쵸 앞부분에서 영역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거. 특히 여러분이 중상위권 대학, 상위권을 지향하신다면 특히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특히 점점점 요즘에는 상위권만 가는 게 아니고 중위권 대학들도 점점점 중상위권 대학들도 독해와 논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반부에는 이거를 자꾸 미루시다가는 실제로 시험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후반부 하반기로 갈 때마다 독해와 논리의 비중은 늘려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전처럼요. 실전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출제 경향. 뭐 이게 다 상위권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중앙대, 건국대, 국민대 가장 대표적인 걸 랜덤하게 썼습니다. 이 학교만 봐도 독해하고 논리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75%예요. 상위권만 보고 보면요. 80%, 5%에서 90%가 넘습니다. 서성한, 중경, 외시 뭐 이렇게 할 때 서성한, 중, 외, 시 이런 중, 외 이런까지 보면요. 거기 서성한만 분들은 뭡니까? 거의 그렇죠. 논리 독해가 85, 90%를 넘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후반부의 논리와 독해 학습은 무조건 하반기에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기본 음악 듣듯이 어휘를 늘려가면서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블라인드 스팟 클러시. 블라인드 스팟, 안 보이는 사각지대, 맹점이 있어요. 맹점을 보고 계셔야 돼요. 맹점. 약점은 강점으로, 불안은 확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렇죠? 맹점을 보게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종이를 채울 때 막 채워요. 닥친 대로 너무 빈조일 때가 많으니까. 근데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채워주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그렇죠? 자기의 약점을 찾으셔야 돼요. 약점을 찾아서 내가 어디가 약하지? 어디가 약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역점이에요. 그럼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하반기에서는 정말 내가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생각날 때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철학 지문이 약해요. 철학 지문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철학 지문을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겠다. 그렇죠? 솔직히 제 강좌 중에 못 듣는 배경지식 강좌가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자기가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섹션만 골라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나면 적어도 뭡니까? 그 분야의 지문들을 나올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맹점을 공략하고 뽀개는 겁니다. 없애고 가야 돼요. 약한 점을. 그래야지 수험생이 처음에 나는 이게 약해. 중간에도 약해. 마지막 학교 가서 역시 약하네. 이건 수험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약한 걸 파악했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강점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확신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꾸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수험생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노트.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핸드폰 선전인가요? No. 스마트 노트는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스마트 학습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답 노트를 참 학생들한테 권장을 안 합니다. 오답 노트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오답 노트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오답 노트를 권장 안 할까 하면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학생들이. 그걸 다 옮기고 베끼고 이거 오답 노트 열심히 만들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발 좀 옮겨 적지 말고 모르는 거 가위로 잘라서 붙여놔라.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풀어라. 그거 베끼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내 수험생은 무엇보다 시간이 관건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스마트하게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모르는 거 틀린 것들. 그렇죠? 어느 학생 제가 찢어놓아 했더니 또 앞뒤 다 몰라. 좋잖아요. 앞뒤 다 찍어 놓으세요. 파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파일을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보면서 내가 틀렸던 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되죠. 차곡차곡 모아가는 겁니다. 스마트하게요. 그래서 그 나중에 틀렸던 문제 막상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하반기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시험이 임박해서는 이렇게 스마트 하게 여러분이 노트,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시험에 임박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세요. 내가 틀렸던 문제, 내가 혼동했던 문제, 안 외워졌던 문제들이 쫙 모여있다.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에. 어때요? 그 일주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약점들을 다 메이크업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노트, 스마트 러닝, 학습을 잘 찍어서 모아놓으라는 겁니다. 오답 노트가 좋긴 한데 손으로 옮겨서 적는 것들은 너무 클래식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핸드폰 선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출을 봐야 돼요. 예상을 봐야 돼요. 기출은 언제부터 봐야 되죠?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기출이 예상이죠. 바보야 아끼면 똥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끼면 똥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제가 비속어 쓴 겁니다. 아끼면 똥 된단 말이 뭔가면요. 기출문제 왜 아낍니까? 하반기 시작하면 곧바로 기출문제 들어가세요. 저는 최근 3개년 좀 더 욕심내는 최근 5개년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랜덤하게 푸세요. 꼭 물론 아까 제가 하위권에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될 학생들이 아니라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에 적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출이 바로 예상이죠. 이 문제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이 학교 께 저 학교 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도 딱 기출문제 보면 어때요? 그렇죠? 문항의 숫자가 뭡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유형의 숫자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아까 논리와 독해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기출을 많이 풀면 그만큼 논리와 독해를 많이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기출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규칙을 잡으세요. 어떻게요? 매일 한 세트나 매일 2세트 풀겠다. 오전 한 세트, 오후에 한 세트. 그래서 꾸준히 쉬지 않고 풀어서 시험 전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가겠다. 적어도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는 좋아요. 더 욕심을 내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근데 유형을 익히는 데는 3개년, 5개년 이상을 넘어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똑같은 학교지만 3개년 전, 5개년 전에
있었던 학교가 지금 유형하고 많이 틀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 유형을 익히는 건 3개년, 5개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꼭 아껴가지고 나중에 풀겠다, 나중에 풀겠다. 나중에 보면 사물함에 뭡니까? 하나도 안 푼 기출문제집 다 버리고 한 학생들, 그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출이 바로 예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죠? 실전처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을 풀어야지 내가 어디가 실제로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디가 약하고 어떤 걸 더하겠다는 새로운 플랜을 세우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꼭지를 끌어버린 거고, 그죠? 간단하게 인문계 학습 전략하고 자연계 학습 전략을 좀 분리시켜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을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인문계는 당연히 무엇보다 영어가 중요하죠. 편입 영어가 통과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편입 영어가 안 되는데 다른 쪽으로 뭡니까? 요강을 확장시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죠?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 아까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 이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거 생각하세요. 그렇죠? 공인영어라든지 공인영어 지원이요. 왜 공인영어 지원하고 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공인영어가 편입영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얘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얘가 완벽해지면 얘는 쉬워질 겁니다. 왜? LC 같은 것만 연습하면 금방 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이제 원서 접수에도 나중에 전략이 필요한데 이 전략 같은 거는 좀 학과 전략을 문과는 좀 더 이과보다는 유연하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인기 학과에만 몰리는 거는 본인이 그렇죠? 모든 과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서 전략 집중. 이거는 원서 전략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획.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방학을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재학생이건 아니건 간에요. 특히 재학생이라면 특히요. 억울했었죠 기존에. 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하면서 너무 부러웠죠. 그 여름방학이 진짜 여러분이 뭡니까? 그 부러웠던 한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7월을 기점으로 성적을 급상승시켜서 9월부터는 달라진 7월 전에 나오고 7월, 9월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란 말씀이에요. 이공계, 자연계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요. 영어만 해요? 수학만 해요? 아닙니다. 다 해요. 다만 왜 그래야 되냐면 당연히 이과니까 수학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락은 합산 성적으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50점만 맞으면 돼요. 영어로 50점 맞으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수학의 부담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럼 수학을 낮게 맞으라는 얘기도 아니라고요. 영어랑 수학이랑 합산 점수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산 점수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초반부에까지 영어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후반부에 조금씩 수학 학습을 늘려가요. 그 대신 절대로 뭡니까? 영어를 놓아버리는 건 안 돼요. 밸런스에서 균형을 영어 비중을 좀씩 줄이면서 수학을 가는 건 좋지만 영어를 버려버리는 순간 그죠?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4,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학이 변별력이 없이 나와버리면 영어로만 당락이 결정돼. 변별력이 없다는 건 너무 쉬워도 변별력이 없는 거고 너무 어려워도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 영어 점수로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높으면은 도국점수에 우선 선발합니다. 그렇지만 합산 성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수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경우 거의 안 일어나지만은 합산 점수를 봤는데 합산 점수가 똑같네. 그럼 수학 점수가 좀 더 나은 친구가 들어가요. 근데 수학 점수가 똑같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 점수가 똑같네. 영어 점수, 합산 점수 똑같네. 수학 보니까 수학도 똑같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이 어린 친구가 들어갑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나이가 생일이 더 느린 친구가 들어가요. 운동은 보통 몸무게가 낮은 친구가 우승인데 그냥 본인이 저 나이도 많고 몸무게도 뚱뚱한데 그러면은 성적을 왕창 올리셔야 돼요. 이 동점이 되는 건 안 돼요. 좋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어쨌든 합산 경우 점수가 중요하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요. 그렇죠? 7월을 기점으로 그렇죠? 성적을 올릴 수 있게 여름방학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반기까지 쫙 그렇죠? 고속 상승하는 본인의 성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성적이 최대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항상 그렇죠? 여러분의 옆에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같이 하반기 학습 전략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